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부터는요 우리 객관식 경제학 미시 파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서는요 챕터 1장서부터 차근차근 풀어갈 테니까 여러분들 잘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1장 경제학의 개요 1번 문제 볼게요. 1번은 다음 중 기회비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기회비용이라는 것은 어떤 걸 선택했을 때 그때 선택에 따른 직접적인 비용뿐만 아니라 내가 뭔가를 포기했어? 그럼 포기한 거에 따른 안타까운 포기 비용도 포함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가번에 보시면 기회비용에는 포기한 것의 가치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선택 대안 중에서 포기한 것 중에서 포기 중 가장 안타까운 거, 가장 아까운 거, 이게 전체에서 보면 세컨 베스트 차선이고요. 포기한 것들 중에서는 가장 아까운 것도 우리가 비용으로 간주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렵지 않은 문제예요. 다음 4번. 암묵적 비용과 명시적 비용이 합이고 기회비용을 가능한 한 최소화하는 게 합리적인 선택 맞고요. 같은 선택이라도 개인 상황에 따라서 기회비용이 다르다. 그치,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수업을 듣게 된단 말이야. 그럼 수업을 듣게 되면서 포기하게 된 게 나는 놀러 가고 싶어요. 나는 잠을 자고 싶어요. 사람마다 다르겠죠. 네, 그래서 개념에 대한 얘기로서 맞는 것은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번 문제 볼게요. 비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경작에서 비용은 다 기회비용이라 보시면 되는데, 기회비용은 어떤 선택을 함에 따라서 포기해야 되는 여러 가지 대안 중에서 지금 말씀드렸죠. 가장 가치가 큰 것을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니은 생산이 증가할수록 기회비용이 체감하는 경우에는 두 재화의 생산 가능 곡선이 원점에 대해서 볼록한, 여러분 생산 가능 곡선이 우리 뒤에도 있겠지만 XY 우하향하게 되면 대가를 치러서 기회비용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형태가 여기 보시면 기회비용이 체감한다. 기본적으로 봤을 때 이걸 가지고 얘기하는데요. 이렇게 생기게 되면 원점에 대해서 봤을 때 오목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얘가 생산 가능 곡선 이렇습니다. 자, 접선의 기울기가 처음에 이렇게 크다가 점차 이렇게 작아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기회비용이 체증하게 되는 경우가 오목하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기회비용이 체감하게 되면 원점에 대해서 볼록하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죠. 오케이? 맞습니다. 네, 이 정도 보시고 다음 디귿 모든 고정비용은 매몰비용이다. 여러분 이거 틀렸습니다. 매몰비용이라는 건 뭐예요? 썬코스트예요. 그래서 뭔가 내가 어떤 걸 선택할 때 고려하지 않아야 돼요. 왜냐면 지나간 버스야 엎질러진 물입니다. 그래서 이미 엎질러진 물이기 때문에 이건 바꿀 수 없는 거야. 오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이 매몰비용이라는 것은 이미 지나가 버린 바꿀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선택하는 상황에서는 어떤 선택에서 그래서 고려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지나간 버스, 콩고드의 오류라고 하기도 하고요. 여러분들도 이미 시험 공부 시작했어. 아니, 나 그만둘래. 과거에 공부했던 게 아깝잖아. 다 잊어버리셔야 됩니다. 자, 고정비용은 이거는 생산과 관련이 없이 발생하는 거죠. 생산이 빵일 때도 발생하는 비용을 바로 우리는 여기 나와 있는 고정비용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는 같을 수도 있지만 같지 않은 경우가 기본적으로 많습니다. 다음. 자, 동일한 수입이 기대되는 경우 기회비용이 작은. 그쵸? 여러분들. 합리적인 선택이다 라고 할 때 우리가 주로 파이라고 해서 이윤이라고 쓸 건데요. 이 이윤은 총 수입에서 총 비용을 뺀단 말이야. 자, 그러면 여기 발생하는 총 수입이 동일하다 라고 했을 때는요. 이 총 비용을 극소화시키는 게 이윤을 높이는 하나의 방법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총 비용 얘기할 때는 당연히 우리가 경제학에서는 기회비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정리를 다시 하면 기회비용을 가장 작게 미니마이즈 하는 게 최선의 선택이다. 옳은 것은 그러니까 디귿이 틀렸고 기억, 리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렵지 않죠? 넘어갈게요.
자, 다음 3번 한번 보겠습니다. 바이오 기업인 갑은 상용화 가능한 치매 치료 신약을 개발하고 있는데 자신이 직접 생산해서 판매할까 말까 고민합니다. 갑이 직접 생산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어요. 근데 이를 알게 된 기업 을은 갑에게 야, 너 신약 개발하는 거 있잖아. 그거 권리 넘겨. 나한테 전부 다 싹 다 넘겨. 내가 사겠어.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갑은 신약청에 거기 나와 있는 식품의약관리청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어. 이게 승인 여부에 따라서 승인 가능성이 10%거든 거절될 가능성이 90%로 많습니다. 갑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윤극대화할 때 어떤 선택을 하는 게 제일 나을 것인가 이렇게 고민하고 있어요. 자, 그럼 갑 입장에서 한번 볼게요. 갑 입장에서 이걸 권리를 매각해서 매도하게 되면 얻게 되는 이득이 얼마야? 100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승인이 통과하던 통과하지 않던 무조건 100억 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직접 판매를 한다 할게, 생산해서 판매한다라고 할게요. 그러면 만약에 성공하게 되면 1000억 원을 얻게 되는데 확률, 그쵸? 기대 소득, 기대 이윤 이걸 생각하는 건데 10% 0.1이지 곱하기 1000억 원 더하기 그 다음 90% 0.9지 곱하기 마이너스 20억 투자한 걸 날리나 봐요. 자, 이걸 계산하게 되면 이게 82억 이렇게 됩니다. 자, 갑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걸 직접 매도하는 게 직접 자기가 생산 판매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값이 크기 때문에 어떤 걸 한다? 권리를 매도하는 게 낫고요. 그때 기대 이유는 매도하게 되면 100억을 얻게 되니까 1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오케이? 이해 가시죠? 자, 그 다음 문제 4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0억 원을 갖고 있는 갑 회사가 AB 프로젝트 중에서 B 프로젝트에 투자하기로 결정을 했다라고 합니다. 갑 회사의 결정이 합리적인 선택이 되려면 자, B 프로젝트 투자 자금 100억 원에 대한 연간 예산 수익률이 최저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그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지금 거기 나와 있는 갑 회사가 있습니다. 갑 회사가 있는데 자, A 프로젝트를 선택한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80억 원의 투자 자금, 현재 100억을 가지고 있어요. 100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케이? 근데 80억 원은 어떻게 한다? 80억은 네, 투자 자금을 사용하게 되는 거야. 그럼 연간 수익률이 10%의 수익률로 요건 투자합니다. 자, 그럼 10% 수익률을 얻어 가지고 네, 8억 원을 수익, 여기 아예 계산을 해놨습니다. 8억 원의 수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오케이? 자, 근데 100억 가지고 있는 거에서 80억을 투자했으니까 20억은 돈이 남았을 거 아니야. 20억은 어떻게 한다? 거기 보니까 남은 돈은 은행에 예금한대. 근데 예금했을 때 예금 금리가 5%래. 그래서 예금을 하게 되면 자, 5%의 수익률로 인해 가지고 돈을 벌어요. 그러면 1억 이렇게 수익을 얻게 되겠죠. 자, 그러니까 A 사업을 했을 때 얻게 되는 수익은 얼마입니까? 라고 하면 여기 나와 있는 8억과 1억을 합친 9억 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죠? 네. 자, 근데 만약에 B 프로젝트를 시작한다 해볼게. 자, 갑이 B 프로젝트를 한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200억의 투자 자금이 소요된대. 즉 돈이 100억밖에